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4회 5단계 기본 문제 17번부터 26번까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보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한다.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은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하면 여러분 저소득층, 아래 두 번째 나오는 저소득층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고요. 자, 소득, 수입, 돈을 벌어요. 소득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은 저소득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최저 생계비라고 하면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란 의미로요. 매년 최저 생계비가 얼마인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같은 걸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의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공공부조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런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보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고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보험이 있어요. 고용보험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이라고 우리가 짧게 말하죠. 이렇게 네 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이걸 사회보험이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요. 고용보험은 해고당했을 때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요. 국민연금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한 경우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회사에서 다쳤어요. 일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와 또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보험이 있는데요. 이건 사회보험이라고 말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공공부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뭐 어떤 보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국가에서 뽑아서 생활비나 교육비나 의료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는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금전,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한 상담이나 또는 어떤 전문적인 도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어떤 상담을 해준다거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도움을 해 주는 것을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7번의 보기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은 1번의 공공부조가 되겠습니다. 18번 한국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문제이네요.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귀농인구가 늘어나 주택이 부족하여 신도시를 건설한다. 니은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디귿 편의시설을 늘리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리을 새로운 기술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자,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기억, 귀농 인구는 도시에서 살다가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와서 이제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짓는 인구를 말합니다. 귀농 인구가 늘어나서 농촌의 주택이 부족하여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건 틀렸죠. 귀농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맞지만 농촌에 주택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택이 부족한 문제는 도시 문제죠. 도시 문제. 도시 문제를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자꾸 살다 보니까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주택이 부족하여 신도시를 건설한다. 이것은 농촌 문제가 아니라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자, 니은 급속한 산업화와 농업의 기계화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자, 급속한 산업화는 빠르게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이 되었어요. 그래서 농촌으로 인구가 집중이 되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자, 농업의 기계화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촌에 보면 일손 부족 문제가 있어요. 일할 사람이 부족한 일손 부족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을 현대화 또는 기계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틀렸고 그러면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의 편의시설을 늘리고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정보화 교육은 컴퓨터 교육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농촌은 도시에 비해서 편의시설이 부족해요. 그래서 편의시설을 늘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을. 새로운 기술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아까도 말했는데요. 농업의 기계화와 현대화를 통해서 농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종자를 이렇게 개량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생산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이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2번 한국의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와 2에서 3년제 전문대학교가 있다. 3번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대학교도 인기가 높다. 4번 대학교에서 학사학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자, 다음은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고등교육기관이 어디인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교육기관 보면 초등교육기관이 있고요. 초등교육기관은 초등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초등학교.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가 있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학교에 가잖아요. 그래서 중등교육기관이 있는데요. 중등교육기관은 두 곳이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러 과목을 함께 배워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여러 가지 과목을 골고루 배우잖아요. 그래서 중등교육기관에 해당하고요.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깊게 배우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교와 대학원이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이 있다. 고등학교가 틀렸죠. 고등학교는 어디라고 했어요? 고등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 아니고 중등교육기관에 속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 옳지 않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국의 대학교는 4년제 대학교와 2, 3년제 전문대학교가 있다. 맞고요. 최근에는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는 대학교가 있다. 방송통신대학교와 그 다음 사이버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대학교를 졸업하면 학사학위, 대학원을 졸업하면 처음 받는 학위가 석사학위,
그리고 또 공부한 다음에 받아요. 박사학위가 있다.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답은 19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보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용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한국의 사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엿, 포크, 휴지, 찹쌀떡. 1번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2번 이러한 선물 때문에 입시 스트레스와 사교육이 늘고 있다. 3번 대학교마다 입학하는 방법이 달라서 모집 요강을 잘 살펴봐야 한다. 4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중요하므로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선물한다. 자, 엿은 시험을 볼 때 합격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 붙다, 합격하다 같은 의미로 합격하세요의 의미로 엿과 찹쌀떡을 선물하고요. 포크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잘 찍으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휴지는 문제를 잘 푸세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선물 모두 무엇을 상징하냐면 시험을 잘 보세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한국의 중요한 시험 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어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만 있어요. 11월에 실시를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시험이 있고 이 시험이 대학교에 갈 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므로 시험을 잘 보라는 의미로 선물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평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수강료도 저렴한 편이다. 2번 평생학습 경험은 평생학습 계좌제에서 관리할 수 있다. 3번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4번 최근에는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은 감소하고 있다. 자, 평생교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평생교육하면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맞아요. 다양한 장소 보시면 우리 주변에 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나 또는 뭐 각 지역의 평생학습관, 그다음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평생교육원, 뭐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박물관, 뭐 사회복지관 여러 곳에서 평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도 저렴한 편이다. 저렴하다는 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싼 편이다. 맞죠? 비싸지 않고요. 자, 평생학습 경험은 평생학습 계좌제에서 관리할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그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평생학습 계좌제라는 게 있어서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런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것으로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직장을 구할 때 고용 정보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평생교육 바우처 제도로 평생교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바우처 제도가 있어서요. 그 평생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옳지 않는 것은 최근에는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은 감소하고 있다 말했는데요. 감소하다는 줄어들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한 평생교육이 줄어들고 있다? 아니죠. 증가하고 있다 해야 맞겠죠? 그래서 21번에 옳지 않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기억,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 국, 반찬을 먹는다. 니은, 간장, 고추장, 새우젓, 불고기 등의 발효 음식이 발달했다. 디귿, 옛날부터 생일, 명절, 제사가 있을 때 쌀로 만든 떡을 먹었다. 리을, 국은 여러 가지 재료를 불에 구워 만든 음식으로
재료에 따라 맛이 다르다. 자, 한국 음식, 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했으니까 맞는 것을 두 가지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여 밥, 국, 반찬을 먹는다.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간장, 고추장, 새우젓, 불고기 등의 발효 음식이 발달했다. 자, 간장, 고추장, 새우젓은 발효 음식이 맞아요. 그런데 불고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발효 음식을 여기서 살펴보고 가는데요. 발효 음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류, 고추장,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 메주를 가지고 만들죠. 그래서 고추장, 간장, 된장 이걸 발효 음식 장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젓갈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우젓, 뭐 오징어젓 이런 젓갈 종류 이 세 가지 종류를 발효 음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불고기는 아니고요. 자, 리을. 옛날부터 생일, 명절, 제사가 있을 때 쌀로 만든 떡을 먹었다. 맞아요. 옛날부터 생일에, 명절에, 제사에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자, 리을은 틀렸어요. 국은 여러 가지 재료를 불에 구워 만든 음식이 아니고 물에 넣고 푹 끓여서 만든 음식이에요. 그래서 물에 넣고 푹 끓여요. 끓여서 만든 음식으로 재료에 따라 맛이 다르다. 왜냐하면 고기를 넣기도 하고 또 해산물을 넣기도 하고 채소를 넣기도 하니까 재료에 따라 맛은 다르죠. 그런데 불에 구워가 아니라 물에 넣고 푹 끓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기억 디귿이니까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볼까요? 보기의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자, 보기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를 이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드라마, 영화, 노래,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게임 등이 있다. 또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옷이나 머리 모양 등의 유행도 이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 한류, 대중문화, 여가문화, 대중매체 뭘까요? 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는 이번에 대중문화가 정답입니다. 대중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는데 이 대중문화에는 뭐가 있냐면 드라마, 영화, 노래, 공연, 전시, 스포츠 경기, 게임 등이 있고요. 또 뭐 드라마나 이런 곳에서 영화에서 어떤 배우가 입고 나온 옷이나 또는 머리 모양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기도 해요.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유행도 대중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로 확산되면서 외국에서도 인기를 끌게 된 현상을 한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가 문화는 한국 사람들이 시간이 있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취미 생활을 해요. 뭐 캠핑을 가거나 또는 뭐 동호회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걸 여가 문화라고 하고요. 대중매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 여러분 뭐 흔히 TV, 라디오, 신문, 요즘은 인터넷이 있죠. 그래서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이런 것들을 대중매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3번에 공통으로 들어갈 어휘는 단어는 대중문화가 되겠습니다. 24번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통 선거는 만 20세가 된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번 직접 선거는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3번 비밀 선거는 어느 후보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4번 평등 선거는 성별, 학력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한 표씩 투표한다는 것이다. 자, 선거의 4대 원칙이 나와 있네요. 선거의 4대 원칙에서 4가지 원칙이 있죠. 어떻게 해요? 보통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이렇게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1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통선거하면 대한민국 국민 몇 살 이상? 20세가 아니고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20세가 아니고 만 18세거든요.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답,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직접 선거, 선거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다. 내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대신 다른 사람이 선거할 수가 없고요. 내가 직접 가서 선거를 해야 됩니다. 자, 비밀선거는 어느 후보나 정당에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비밀로 선거를 한다는 거죠. 자, 평등선거는 성별, 남자, 여자, 학력, 얼마나 공부했어요. 이런 조건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한 표씩 투표한다는 것이다. 한 표씩. 이렇게 나오면 평등선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니까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으로 가볼까요? 자, 25번.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보기. 영주권을 얻은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가 있는 외국인. 자, 1. 국민투표, 2. 지방선거, 3. 대통령선거, 4. 국회의원 출마. 자, 한국에 선거하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을 뽑아요. 대선이 있고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거죠. 대통령 선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은 국회의원 총선거여서 국회의원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그 주민 대표를 뽑는 것으로요. 지방자치단체장도 뽑고요. 지방의회 의원도 뽑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의 주민의 대표를 뽑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이 있다. 그리고 교육감도 같이 뽑고요. 자,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지방선거만 있고요. 국회의원 총선거 안 되고요. 대통령 선거도 안 됩니다. 자,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게 지방선거만 있는데요. 이것도 모든 외국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받고 3년이 지나야 돼요. 영주권 받은 후 3년이 된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이고 이 외국인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등록 대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지방선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대통령 선거는 현재 한국에서는 5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대통령은 한 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 단임제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하고 있고요. 다시 선거에 나가서 1등을 하면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6번째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방선거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지방 대표를 잘하면서 다시 또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되면 몇 번까지 할 수 있냐면 최대 3회, 3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1명만 뽑고요. 총선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고요.
그 다음 정당의 투표에서 정당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그 국회의원이 몇 명까지 결정이 돼요. 이걸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장의 표에, 두 장의 그 선거 용지에 기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있고요. 지방의회 의원도 뽑고 교육감도 뽑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장의 투표용지에 선거를 합니다. 기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지방선거가 되겠고요. 1번의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국민들에게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투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헌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법 개정처럼 중요한 일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묻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 어느 쪽이 많은지 봐서 찬성이 많으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고 반대가 많다면 헌법이 개정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4번의 국회의원 출마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선거에 나가다 그 말입니다. 선거에 나가다 이걸 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2번의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26번 보기의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보기.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는 곳이다.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이 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입니까? 맞추는 문제인데요. 자, 1번 행정부, 2번 입법부, 3번 사법부, 4번 헌법재판소 나와 있는데요. 자,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고요. 종류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을 말하는 거죠. 한국의 법원은 어느 기관을 대신해서 일하는 거예요? 세 개의 기관 중에서 사법부, 한국의 사법부를 법원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법부, 법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하나의 사건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판단을 내리는 재판을 하는 곳이죠. 자, 일본의 행정부는 정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통령이 대표이고 나라의 살림을 사는 곳이죠. 나라의 살림을 하는 곳이고요. 자, 입법부는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법을 만드는 거죠.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입법부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제도, 정책을 만들어서 나라 살림을 하는 곳이고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법과 관련해서 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판을 통해서 그런 분쟁을 해결하고 누구의 권리인지 또 어떤 사람에게 죄가 있는지 죄가 있다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4번의 헌법재판소는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설치가 되었는데요. 뭐 고위 공무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뭐 재판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법이 헌법과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독립기관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한국은 국가 권력을 세 개로 나누어 놓는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이렇게 세 개의 기관으로 나누어 놓아서 어떤 기관에서 독재를 하거나 또 잘못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의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3번의 사법부.
오늘은 사회 모의고사 기본과정 문제를 17번부터 26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기본과정 문제 27번부터 36번까지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